여러분, 중년 이후의 복은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네, 우리 동양학의 모든 학문들에서 초년등과는 패가망신이요, 중년 이후의 운이 참 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운이 경운과 경륜을 가진 운이기에 쉬이 나가지 않게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일정한 징조가 있듯이 중년 이후에 운을 얻을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일정한 징조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에 운을 얻을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법과 사주와 풍수학에 관해서 수십 년간 공부를 했고 또 이것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만큼 이 분야의 서정리와 이론들을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될 관상을 가졌다, 또 가난해질 관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합니다. 네, 이것이 마치 변화가 될 수 없다는 듯이, 또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라는 듯이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변하는 것이며 또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법이라는 것은 충분한 부를 누릴 사람, 또 충분한 행복을 얻을 사람의 상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이를 알고 스스로 만들어 가라 라는 그런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는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그러한 관상이 어떠한 관상인지를 잘 모르기에 스스로 이 관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자로 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 관상입니다. 네, 물론 이러한 상을 만드신다면 여러분 역시 충분히 이러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마와 눈썹을 만드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마는 운을 얻는 장소입니다. 네, 좋은 운은 항상 맑고 깨끗한 곳으로 들어온다고 하며 절대 더럽고 탁한 곳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이마는 무조건 맑아야 하며 또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는 에이, 그런 이마를 어떻게 만들어 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마를 깨끗이 세안을 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이마가 광이 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눈썹은 초미와 중미, 말미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야 간이 강하고 또 심장이 튼튼하기에 이 눈썹이 무조건 진하고 또 생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누구라도 이 눈썹이 흐려지고 또 옅어진다는 것이죠. 네, 눈썹이 시작되는 초미, 즉 미간과 가까운 곳은 무조건 진하게 화장을 하세요. 여러분, 눈썹 초미가 흐린 부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눈썹에 문신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눈썹을 똑같이 만들죠. 네, 이러니 운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눈썹 초미는 진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선명한 인상을 만들어 타인들이 여러분을 쉬이 기억하게 되며 또 여러분은 사람으로부터 인복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웃으실 때 본명을 넓게 만드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팔자주름이라고 하면 고민부터 하실 거예요. 네, 나이 들어 보인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은 무조건 이 팔자주름이 아주 멋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절대로 웃을 때 팔자주름이 입을 멋있게 감싸지 않는 부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리하여 상학에서는 자주 웃어라, 그래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상학에서는 이 팔자주름으로 감싸여진 입과 코 주변을 재물창고라고 말을 하며 이것이 넓고 크면 그만큼 재물이 많이 쌓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웃는 연습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팔자주름이 더 넓게 입을 감싸도록 웃는 연습을 하세요. 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은 평생 돈 걱정하실 일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목소리를 다정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기회라는 운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자주 하시죠? 저 사람은 목소리가 참 좋아 라고 말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한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김용필 씨가 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으셨었죠. 물론 이 외에도 이런 경연대회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목소리가 참 좋아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항상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또 쉬이 사랑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목소리가 타고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셨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목소리는 바로
연습입니다. 네, 평소 여러분이 짜증 섞인 마음으로 또 화를 내는 마음으로 또 불쾌한 마음으로 말을 하셨기에 여러분의 목소리는 찢어지고 갈라지는 소리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웃으면서 말씀을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목소리는 정말 듣기 좋은 그것 또 아름다운 그것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모든 운은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되겠죠. 네 번째로 여러분 걸음걸이를 여유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운을 얻습니다. 여러분 상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걸음이 가벼우면 삶이 가볍고 걸음에 경망스러움이 보이면 인생에 굴곡이 많으며 또 걸음에 진중함이 보이면 부귀가 따른다고 말이에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보법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도 여기셨으며 그분들은 항상 당당하게 천천히 무겁게 걸으시려고 노력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도 이 걸음걸이에 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또 걸음걸이를 바르게 하면 장수한다고도 말을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켜시면 거의 매일 이 걸음걸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를 바로 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채상이 좋은 사람은 무조건 부귀를 누리고 또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머리를 드시고 또 허리를 펴시고 또 발바닥으로 땅바닥을 꾹꾹 눌러가면서 걸으십시오. 분명 이런 여러분들은 모든 지기를 다 얻게 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심상은 바로 눈입니다. 눈을 잘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학에서는 사주불여 관상이요 관상불여 심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심상은 바로 눈이며 눈을 바로 하면 세상 모든 운을 다 얻게 되고 또 이 운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세상에 그 어떤 운도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마음은 모두 눈에 드러나고 또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분명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고깝게 듣고 있다는 것, 또 부정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 또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 아예 듣고 있지 않다는 것 모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눈이에요. 네, 이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눈으로 말한다 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진심의 눈, 사랑의 눈을 가지세요. 네, 그래야 사람을 얻고 기회를 얻으며 또 이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의복은 인복입니다. 이것은 귀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옷 못 입는 부자 없습니다. 또 옷을 함부로 입는 그런 부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사치스러운 옷, 비싼 옷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정갈하고 품위가 보이도록 옷을 입어야 여러분이 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며 또 쉬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귀인 역시 이 다가온 사람이 많아야 얻을 확률 역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는 것 항상 신경 쓰십시오. 네, 그냥 함부로 대충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서 운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중년 이후에 부와 행복을 얻을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보이는 징조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